중국을 겨냥한 것인가? 한국의 신형 탄도미사일 등장. 미국 기술의 가호를 받아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중국 현지 언론에 위와 같은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포의 등장에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으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기술력을 감안할 때 현무 미사일은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정확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미사일 체계로 각각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무 미사일은 북한이나 주변 강대국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수단이며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전략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 중 가장 최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포는 최대 사거리 800km이며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최대 4에서 5톤 이상으로 늘어나 세계 최고 중량의 미사일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중 러등 강대국은 물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1톤 수준에 불과하며 4에서 5톤 이상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괴물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핵심적인 이유는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비롯한 북한의 주요 지휘소 등 지하 전략 목표물들을 파괴하기 위함인데요. 현무포의 지하시설 관통 능력은 100m 수준이며 이는 현존하는 벙커버스터 중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DBO-57의 관통력인 약 60m를 능가하는 위력입니다. 현무포는 최종 검증 단계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부터 실전 배치될 전망인데요. 현무포의 개발로 한국군은 유사시 KT즘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현무2와 현무포 등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북한 핵 미사일 기지, 지휘소, 장사정포 진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현무포의 등장에 중국과 일본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점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현무 미사일의 기동성 탄두입니다. 기동성 탄두는 불규칙한 궤도 비행이 가능한 탄두를 말하는 것으로 다탄두 기동성 재도립탄도 탄도는 기동탄두 재진입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대기권 재도립 시 회피기동의 요격을 피하거나 종말 유도로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 개발되어 퍼싱2 미사일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무2C부터 기동성 탄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의 주장은 북한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 탄도미사일은 물론 속도가 느린 순항 미사일로도 충분히 타격 가능한데 굳이 기동성 탄두를 사용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 등을 감안할 때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자산에 가깝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정거리 800km인 현무포는 중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현무포는 울릉도에서 발사하면 도쿄가 사정거리에 들어오며 백령도에서 발사 시 베이징이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상하이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또한 현무포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최대 3000km에 가까운 사정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사거리 제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으로 완화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반경 1000km 내에 수도가 있는 중국, 일본에 대한 견제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즉 현무 미사일이 있는 한 중국과 일본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중국 현지 언론 기사 하나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을 겨냥했나? 한국의 신형 탄도미사일 등장. 미국 기술의 가호를 받아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전통적인 초기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도는 기본적으로 포물선이다. 미국은 탄도미사일의 침투 능력과 정밀 타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퍼싱2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기동성 탄두 기술을 적용했다. 탄도미사일에 기동력을 갖춘 탄두를 장착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지 오래다. 최근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차세대 현무포 탄도미사일도 기동성 탄두 기술을 적용했다. 한국의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 로켓 엔진과 고각궤도 발사 방식을 채택한 전술 탄도미사일로서 현무 미사일 계열 중에서 가장 최신 미사일이다. 탄두의 중량은 2톤이며 사거리는 800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13에 달한다.
한국의 탄도미사일에 적용된 기동성 탄도 기술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미국의 퍼싱2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외형과 비행 궤도는 기본적으로 퍼싱2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 즉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기동성 탄두를 장착하고 있으며 풀업 기동도 가능하다. 이는 적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고 타격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의 국산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 과정을 보면 현재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한국군이 장착한 최초의 기동성 탄도미사일은 아니다. 이미 한국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에 원뿔형 기동성 탄두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기존의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발전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현무2C 탄도미사일은 현무포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많은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현무2C는 탄도무게 1톤의 사거리 500km 수준으로 현무포 미사일이 성능 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기동성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다. 그 이유는 한국 주변 잠재적인 적국들의 방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이미 기동성 탄두 기술을 적용한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억지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당연히 유사한 장비를 발전시켜야 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한국은 앞으로 연구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댓글 반응입니다. 중국을 겨냥한다고 한국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기자가 제정신이 아닌 듯. 한국은 나라는 비록 작지만 각종 기술력은 정말 강한데 이유가 뭔가요? 왜냐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한국은 미국과 서양의 각종 기술 및 자본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을 전면 제재합시다. 대만도 나라가 작고 민중은 우둔한데 어떻게 TSMC 같은 기업이 나왔을까? 한국은 나라가 크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미국, 유럽과 교류할 수 있어서 전자와 기계 등 우량산업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고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기 개발에 적용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국제시장이 연합해 고도의 분업을 이룬 결과물로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성능을 날조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은 미국의 퍼싱을 모방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세요. 그렇게 작은 나라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정말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란조차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북한조차 못 이깁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떠오른다. 명칭이 바뀌었나? 저는 폭발한 나로호를 개조한 건 줄 알았네요.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싶지 않는 한 중국을 겨냥할 순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쉐보레 뷰익 포드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운전할 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올해는 한중우호 분위기입니다. 며칠 전 라디오와 TV 등에서 한류 금지령을 해제했습니다. 기자님은 이 글을 저장해놨다가 내년에나 다시 올려주세요. 한국에 항모킬러가 등장했으니 우리 항공모함이 200개의 핵폭탄 공격을 받겠군요. 이 자식들 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네요.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고 빵찌는 영원히 빵찌입니다. 둥펑 미사일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